인력학 9의 3절 디젤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은 압축 점화 기관을 이상적으로 나타낸 사이클입니다. 점화 플러그를 사용해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공기를 먼저 압축합니다. 많이 압축하면 온도와 압력과 당연히 압력 올라가고 온도도 많이 상승합니다. 그때 연료를 분사해서 점화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역시 디젤 사이클도 공기표준 과정을 적용합니다. 그림과 같은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과정이 1에서 2과정이 되겠습니다. 1에서 2과정 1에서 2과정은 압축하는 단계죠. 똑같습니다. 오토 사이클과 다른 부분은 2, 3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등 엔트로피 압축합니다. 압축한 다음에 그러면은 공기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온도와 압력이. 그 상태에서 2, 3과정에서 이때 연료를 분사합니다. 실제 연료 분사하면은 바로 하면서 팽창을 하겠죠. 열 공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압 과정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팽창합니다.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2에서 3과정 T에서 선도에 보면 이때 열이 공급되겠죠. QH가 이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태 3에서 3, 4과정은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 이제 팽창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부터 상태 4까지 쭉 팽창하는 과정이고 똑같습니다. 그 오토 사이클과 3, 4 과정은 이때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3, 4 과정에서. 그 다음에 4에서 원래대로 4에서 1까지 이때는 정적에서 역시 똑같습니다. 4에서 1단계에서는 정적 상태에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이렇게 4개를 이루어져 있고 오토 사이클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압, 열 공급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디젤 사이클 해석은 역시 랭킨 전기동력 사이클이나 이런 데서는 금사체적에 대한 에너지식을 사용하지만 역시 오토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디젤 사이클도 시스템이 팽창하고 시스템 내에서 질량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 질량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사이클을 이루면서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 역시 비열과 비열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비는 오토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1에서 2 상태에서 압축하는 압축 과정에서 작은 V2분의 V1, V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4분의 V3는 틀렸네요.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오토 사이클의 카피해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다르죠?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젤 사이클은 하나 더가 있습니다. 컷오프 레이쇼, 차단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RC는 V2분의 V3, V2분의 V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단비, 정압 과정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그 과정, 열을 공급하는 그 단계죠. 그러면은 부피가 좀 늘어나겠죠. 그때 V2분의 V3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필요하죠. 압축비와 차단비 두 개가 필요합니다. 디젤 사이클에서는. 이제 과정 하나는 똑같죠. 1, 2과정은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입니다. 1, 2과정은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이니까 오토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오토 사이클 등 엔트로피니까 TV의 K-1승이 일정하니까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T1분의 T2 P1분의 P2는 PV의 K가 일정하고 PV의 이런 관계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W1, 2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 앞에서 다 했습니다. 오토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2, 3과정은 정압 과정이죠. 2, 3과정은 QH 여기 열이 공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압에서 열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T2분의 원래는 T분의 PV가 일정한데 P가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당연히 T2분의 T3는 여기 잘못됐네요. V2분의 V3입니다. 역시 차단비로 표시되네. 온도도 차단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 3과정은 열 공급인데
이때는 정합 과정입니다. 정합 과정이면 열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억하나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TDS는 del Q는 DH-VDP로 하는 게 좋죠. P가 일정하니까 del Q는 DH와 같으니까 열은 뭐로 한다? 엔탈피 차이로 계산되겠죠. 엔탈피 델타 H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H는 Q23인데 Q23이란 것은 Q3 빼기 H2가 되겠죠. 왜? 요게 왜? 정합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C 요거에 뭐가 들어온다? CP가 들어옵니다. 정압 비열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의 과정은 등엔트로 팽창이고 역시 이것은 오토 사이클과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정은 동일합니다. 식은 T3분의 T4는 TV의 K-1성, PV K-1성 이렇게 완전히 식 자체는 완전히 물론 V 상태 3가 상태만 다르지 완전히 식들은 오토 사이클과 동일하죠. 또는 1, 2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4에서 1과정, 4에서 1과정 역시 오토 사이클과 똑같죠. 4에서 1은 V가 일정하니까 V가 일정하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요. 4에서 1, 4에서 1, V가 일정한. 따라서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식은 어떻게 된다?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식은 요거는 내부 에너지 차이와 같죠. 요거는 1은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델타 U와 같겠죠. CV 이렇게 돼서 T1-T4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C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QH는 CP로 여기서는 CV를 떼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데 4S 1 사이에는 T1이 T4보다 여기 음이죠. 작으니까 음입니다. 따라서 Q4와는 0이고 이 말은 열은 시스템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죠. 따라서 우리는 방출된 열의 크기 QL, 저온에서는 QL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이클당 순일은 10조 W넷트는 QH와 QL을 계산했다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디젤 사이클 효율은 당연히 QH분의 Wnet 또는 1-QH분의 QL QL과 QH는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그림 보면 오히려 쉽죠. 지금 Q23라는 것은 T3 빼기 T2인데 C인데 정압 과정이니까 CP 위에 그림 보면 정압 과정이죠. 그 다음에 4에서 1은 정적 과정이니까 CV T4 빼기 T1 이렇게 하면은 T1을 끄집어내고 하면은 안에식은 T1분의 T4 빼기 1 요거는 T2분의 T3 빼기 1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근데 식 1과 식 4, 식 1, 식 4와 식 6으로부터 식 1, 4, 6은 다 여기 T1분의 T2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걸 다 구했죠.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T1분의 T4, T2분의 T3는 RC네요. 이거는 RC인데 T1분의 T4는 안 주어 있으니까 T1분의 T2, T3 이렇게 지우면 다 T1분의 T4죠. 그런데 T1분의 T2는 요 식을 넣고 R 요거 되고 그 다음에 뭔가요? T2분의 T3는 요거 넣고 그 다음에 T7분의 T4는 요 식을 넣으면 앞에서 다 구한 거죠. 이걸 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V3 나누기 V4는 V2분의 V3, V3 나누기 V2, V2 나누기 V4 이렇게 되죠. 근데 V2분의 V3, V4분의 V2는 V2분의 V3는 아까 앞에서 뭐라 했나요? V2분의 V3는 RC라 그랬고 V2분의 V4, V2분의 V4나 V1은 같죠. 따라서 요거는 R분의 1이 되네요. 큰 거분의 작은 거니까 R분의 1 따라서 요거를 또 여기 넣으면은 이 식은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딱 간단하게 됩니다. T1분의 T4는 RC의 K성 그래서 요것도 또 여기 잡아넣습니다. 요거 잡아넣고 여기 T1분의 T2를 요거 잡아넣고 다 그러면은 R과 R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배수행 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R에 1-K에 RC에 K, RC. 예를 들어 공기가 어떤 공기를 사용한다면 K는 보통 1.4로 하면은 디젤 사이클의 효율은 압축비뿐 아니라 차단비 RC의 함수가 되겠죠. 물론 BLB K. 작동 유체가 정해진 공기를 사용하면 압축비와 차단비만의 함수고 이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림 3과 같습니다. RC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달라지겠죠. RC가 1일 때는 오토사이클인데 RC 1을 대입을 하면 0분의 0인데 요거는 로피탈 정리 리미트 RC가 0 하면은 그냥 바로 1이 됩니다. 요 부분은 1이 되고요. 요 부분은 오토사이클 효율과 같습니다. 오토사이클 효율은 유효하기 쉽죠. 1-R에 1-K. 디젤 사이클은 K RC-1분의 RC의 K-1 어떤 규칙 비슷하게 또 있네요. 이것도 뭐 여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는 못 외웁니다만은 혹시 기사 시험에는 이런 거 문제 내는 사람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외워서 쓰는 걸 꼭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림을 보면 역시 R이 당연히 R이 증가하면은 오토사이클 마찬가지로 R이 증가하면 효율은 증가합니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효율은 증가하고 그 다음 디젤 사이클은 하나 더 있죠. RC. 압축비가 증가하면 차단비가 증가하면 효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차단비는 작을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작을수록. 동일한 압축비에서 보면 압축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보면 당연히 오토사이클의 효율이 높습니다.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오토사이클보다 낮습니다. 자, 그러나 오토사이클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연료와 공기를 먼저 삽입한 다음에 이것을 압축한 다음에 압축된 연료와 그러니까 고온의 연료와 공기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를 하는데 압축비를 아주 높이면은 그 스파크 플러그 점화하기 전에 자연 발화가 돼버려서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은 하는데 어떤 8에서 10, 뭐 이 정도, 6, 8, 10 이 정도의 R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젤 사이클은 공기만을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비 높이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아주 높을 때는 압축비가 아주 높을 때는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일한 압축비일 때를 보면은 즉 상태 2가 같을 때 2의 그림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압축비 V1에서부터 압축 V2를 갖게 하면은 오토 사이클은 이렇게 되겠죠. 디젤 사이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동일한 압축비로 하면 TS 선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디젤 빨간 선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은 기울기가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를 그려보면은 2의 상태가 같으면 효율은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토 사이클의 디젤 사이클부터 먼저 볼까. 디젤 사이클 효율은 이거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인데 반해서 오토 사이클 효율은 이거 전체 면적분의 이 면적이겠죠. 즉 요만큼 증가한 부분만큼 순전히 공급열은 더 해주는데 QH에서 요만큼 증가됐는데 그만큼 더 일을 요 면적이 1입니다. 일을 더 하니까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동일한 압축비, 즉 V2 상태가 같을 때 이럴 때는 오토 사이클 효율이 디젤 사이클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최고 온도, 보통 이런 것은 인수 실내의 온도가 최고 온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토 사이클을 했다면 이게 오토 사이클이면 2에서 3-가 최고 온도가 되겠죠. 동일한 압축비를 사용했다면 3-T3, P3는 무지 높습니다. 디젤 사이클은 이 상태니까. 그래서 최고 온도가 차이가 나죠. 최고 온도 압력이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이 단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최고 온도 상태를 갖게 한다면 그러면은 오토 사이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오토사이클은 최고 온도를 갖게 하려면 오토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와 반대죠. 오토사이클의 효율이 요건데 반해서 요거 분의 요건데 반해서 디젤 사이클 효율은 요거 분의 요것이 되니까 최고 온도를 갖게 해서 작동을 한다면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더 높다는 것이 그림에서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요 두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9의 3절 디젤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